9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결위는 어제까지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부처별 심사와 종합정책 질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민생 포기, 공약 포기, 지방 포기, 재정 파탄에 대해 군색한 명령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께 약속한 민생복지 예산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새마을운동 확산 예산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부족한 세금은 월급쟁이 유리지방에서 털겠다고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예산은 보이지 않고 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뒤에 대기업, 재벌 특혜 예산만 가득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별 활동을 통해서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벌 감세 처회를 통해 기초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생 살리기를 예산안 심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주도로 국정원 개혁이 시작됩니다.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3대 원칙에 따라서 국정원 등의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첫째, 국민이 대표인 국회의 통제권 강화입니다. 이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들의 비밀 연락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은 원천 봉쇄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국정원 직원의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 금지를 통해서 실행될 것입니다. 이상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우선 연내에 입법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 기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 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6월 말까지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여야의 합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야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특검 도입의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구속, 철도 서비스 축소와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에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고 보완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19대 국회로 넘겨서 여야 간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우선 10일로 예정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여야 간은 물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철도 정책부터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2호도 3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외교적 불씨를 지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방한한 바이든 미 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방의 부통령으로서 방문국의 대통령을 대하면서 최소한의 존중과 정중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배팅 운운한 발언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국의 여성 대통령의 손을 움켜쥐고 이끄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친근함으로 포장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듯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해봅니다. 바이든 미 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그가 소위 술 취한 삼촌으로 불릴 만한 문제점을 충분히 노출한 방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미 부통령을 위해서 변명에 나섰던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처신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변함없는 당론입니다. 진상규명은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전념하자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불필요한 논란도 혼선도 야기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은 정쟁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고 국민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특검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도이고 대통령이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새누리당에겐 가장 지혜로운 결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합니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국정원 개혁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을 합니다. 사자 회동에서 주요 의제와 연내 우선 입법 과제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범벅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복원과 국민주권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과가 나야 할 것이며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복무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또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인한 지방세수 결함과 관련해서 지방세수 보전 대책 후 취득세 인하의 입장을 변질해 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양당 정책위 의장께서 협상과 협의를 한 끝에 일정한 성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계속되는 예산 조정 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생의 원칙, 즉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라는 기본 4대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누적된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의 고단함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산서민과 월급쟁이 증세를 하는 반민생 세제 개편은 반드시 막아내고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인 유상보육, 학교급식, 노인연금, 주거복지 등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의 감면 축소, 과세 구간 재조정 등을 통한 재벌 특혜 부자 강세 철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철도노조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불평과 인류의 지정을 초래하는 파업은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대통령이 초래한 사태라는 점입니다. 쟁점은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철도공사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이고, 또 이러한 입장 변화가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철도 민영화 반대 공약을 파기하면서 야기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합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원내에서도 또 남은 국회활동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해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원이 공판 과정에서 원세훈의 무죄를 위해 변호사 역할을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 지난 금요일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직적 선거 개입의 중죄를 저지른 국정원은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 방해하다가 김하영에 대해서는 개인 일탈행위라고 거짓말하더니 몰래 김하영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개인과 횡령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급기야 국정원이 중죄를 숨기고 두둔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변호사 일까지 나선 것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남재준 원장과 간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행위가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법과 법적 사고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법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2013년 말 국정원의 정신 상태이고 법 불구, 법 백치, 법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제 제대로 특검만이 해답입니다. 최동욱 집어내기 검찰 수사는 현재 막연하지만 희미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누가 봐도 박상도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수석과 관련이 돼 있고 청와대 윗선의 개입 혐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개인정보 확인을 지시한 김모 국정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행정관만 조사하고 임모 감사관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에 대한 소환과 조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종합해 보면 6월의 사찰과 9월의 사찰 등 여러 시기가 걸쳐 있고 전현 정권의 여러 갈래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개인정보, 곧 혈액, 학교, 차량, 아파트, 출입국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수사를 폐하합니다. 이 역시 제대로 특검만이 해답입니다. 작금의 거리와 광장 그리고 여의도가 소란한 연유는 민관군의 총체적 정치 개입이 꾸준히 1년간 속속 드러나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오불반언하는 데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은폐 행각에 들어간 염치 없는 행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경찰이 엄동설 안에 이들에게 물대표를 쐈습니다. 청와대 여당이 택해야 할 길은 물대포가 아니라 이들의 소리에 귀를 여는 일일 겁니다. 특검과 특위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가 세상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랑 송전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랑 송전탑 문제로 고뇌하시다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신 고
유한숙 어르신의 맹복을 삼가 피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치우 어르신의 군신 자결 이후에 더 이상의 희생은 있었으나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그동안 정부와 한전에게 밀양 765 송전탑 건설 중단을 강국하게 호소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유한숙 어르신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0층 높이의 밀양 송전탑은 두 분 어르신의 생명과 밀양 주민들의 절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제 세 번째의 희생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네 번째의 생명을 요구합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죽음을 부르는 밀양 송전탑 건설이 멈추게 됩니까? 고인은 고민 끝에 양돈 농장을 처분하실 마음으로 소유하고 계시던 1300여 평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송전탑 경과지라는 이유로 참여미도 없고 거래가 되지 않아 더욱 낙심하시고 결국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전에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밝혔던 신고리 사무기의 준공이 2년 이상 유예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이 한겨울에 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밀양 주민들에게 더 많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예,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종교인을 뛰어넘어 학생, 노동자, 언론인, 일반 시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천주교회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가관료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센터는 어제 한국교회 인권선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군까지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은 민주주의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부인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7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 부정선거 공약 파기, 민생 파탄, 공안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 대회에서는 각계 단체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하는 등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수없이 경고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벗어 던지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랍니다. 조경태 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 유한숙 어르신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한숙 어르신이
농약으로 음독차사를 기도하여 12월 6일 새벽에 운명을 했습니다. 유족과 대체위가 시민 분향소를 밀양시내 차렸으나 경찰이 천막을 다 찢어버리고 부셔버려서 어제 주민들이 그 추운 날에 노숙을 하였답니다. 법도 일륜도 없는 아비규환이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통행에 방해를 되지 않고 소음도 없는 체육관 입구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 4분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인권 문제 이전에 인륜이 문제입니다. 경찰은 폭력적 진압을 중단하고 한년도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검은대륙 아프리카에서 인류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선물했던 아프리카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색의 장갑차와 백색의 포탄으로 무차별 포격을 하고 어둠과 질식으로 가득 찬 공간에 27년간 감금을 했던 흰둥이들을 검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파파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를 무참히 살육당한 수백만의 검둥이들이 피의 복수를 다짐했지만 파파의 손길 앞에 총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일깨워주었던 파파, 정승처럼 커다란 키를 낮추어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추셨던 파파, 검은색이 아름답다, 흰색도 아름답다, 노란색도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우셨던 파파, 그렇게 자비롭고 겸손했던 파파가 오늘 새벽가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파파를 감옥에 가두었던 질곡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의 질곡을 넘어서기 위해 단단했고 부드러운 파파의 길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한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1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박근혜, 기진, 손수조,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최근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버림을 받은 신정을 토로하거나 새누리당을 개혁 퇴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아예 당을 떠났습니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대통합, 정치 쇄신, 검찰 개혁이 다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창당할 당시 비대위원 11명 중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주광덕 정무비서관 단 한 명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공안 통치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개혁을 자임하던 이들은 모두 포사구팽과 같은 꼴을 당했으며 그 자리를 공안의 상징인 올드보이들로만 채워졌습니다. 개혁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역설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같은 개혁 조치를 중단시키는 데 보냈습니다.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면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 수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개혁이라는 메뉴를 팔 것처럼 해놓고 공안이라는 불량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급조된 식당을 하나 차려놓고 깨끗하게 질 좋은 음식을 파는 것처럼 종업원을 꼬드겨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전단지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비싼 값에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파는 꼴입니다. 심지어 단속 공무원마저 호객행위에 동원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손님들이 항의하자 손이 발휘돼도 되도록 사과에도 모자랄 판에 되레 손님들 나무라고 협박합니다. 그 와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종업원들은 떠나고 그 자리에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을 고용해 손님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혼쭐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오면 그만이다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대다수 손님들이 5년치 선불을 내면서 질 좋은 음식을 싸게 해준다고 해서 선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억울하고 분해도 제대로 된 밥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의하면 밥도 안 주고 미리 낸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생떼 부리는 식당 주인의 도가 갈수록 지나치니 손님들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꼴이 한시라도 빨리 나쁜 식당 주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5년 내내 불량식품만 먹어 손님들이 병드는 판입니다. 식당 주인 각성하는 요구가 어찌 이다지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철도 민영화 때문에 파업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 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정관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민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위한 판도라 상자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철도 민영화 공약 파기입니다. 공약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 조치를 통한 밀실 추진 초법적 정책 운영입니다. 헌법 60조 1항 통상절차법 절차마저 무시하고 국회 기준도 없이 철도산업 외국 개방을 내용으로 한 WTO 정부 조달 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일 있는 이사회 중단하고 철도 민영화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예산이라는 말 기억하시지요? MB의 그 형님 이상구 전 의원이 매년 수천억 원씩 지역구 예산을 챙겨간 걸 두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2014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애결이 개수 조정 소위위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구, 전북, 광주 등 비교적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안내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새누리당을 보게 되면 8명 중에 5명이 인구 1300만의 경상도 지역 의원들입니다. 인구 1000만의 서울에는 1명, 1200만의 경기도에 1명, 대전에 1명만 배정했을 뿐 인천, 강원, 전라도, 제주도 등 지역 출신 의원은 1명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지역별 반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드러내놓고 경상도 지역 예산만 챙기려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그 경상도 지역 의원 2~3명을 강원도와 인천, 전라도, 제주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교체할 것을 정중하게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